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걸 이제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국가검진이라고도 부르고 공단검진이라고 부르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서 일단은 잘 받고 있긴 한데 이걸로 일단은 충분한 건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검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2년에 한 번 나오는 국가검진마저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진이 너무 귀찮고 약간 비용 면에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국가검진만이라도 좀 받으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혈액검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혈액검사에서 이제 보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고지혈증은 없는지 당은 없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사실 혈액검사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물론 혈압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괜찮은지 고혈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일단 선별 검사는 되죠. 단지 검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추가 검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검진 항목들은 일단 좀 디테일하지 않거나 자세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고 당연히 이제 비용 대비 효과면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표현되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검사를 다 진행하진 않아요.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빈혈이 이제 갑작스레 생기면 좋지 않은 징후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 혈액 검사 하실 때는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 같은 것도 같이 보는데 이제 국가검진에서는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 같은 것들은 안 보고 헤모글로빈 수치, 빈혈 여부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복혈당을 확인해서 공복혈당으로는 일단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일단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으로도 일단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복혈당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전 단계, 당뇨 고위험군인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상인 경우가 있고 당뇨로 가는 전 단계인 분들이 있고 당뇨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공복혈당은 그렇게 높진 않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식후 2시간 혈당 보려면 또 공복에 한번 피 뽑고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에 또 피 뽑고 약간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이용하는 게 사실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당 상태를 보여주는 총점, 학점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공복혈당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좀 높아서 당뇨 고위험군이거나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당뇨인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학회에서는 국가검진에 약간 이런 당화혈색소도 조금 넣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영은 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복혈당 보는 걸로 이제 당뇨 진단할 수는 있겠지만 당뇨 고위험군을 완전하게 발견하지는 못하는 점에서는 조금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 같은 거 얼마나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거 일단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T, ALT에서 간 기능 수치를 조금 보게 되죠. 그래서 간 기능 수치가 만약에 높다면은 지방간이거나 아니면 근래에 약간은 간에 안 좋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셨다거나 만성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선별 검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일단 진행을 하는데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도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고지혈증 검사가 매번 검사하실 때 들어가지 않아요. 4년에 한 번씩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받을 때 이제 고지혈증 수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비해당인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고지혈증 관련한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이런 검사들이 2년 주기이기 때문에 사실 당 관리라든지 당뇨 조기 발견한다든지 고지혈증 조기 발견하는 데는 있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지혈증은 4년 주기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백 검사. 그래서 소변 검사로 또 여러 가지를 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만 살짝 보는 거예요. 오히려 소변 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혈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검사도 조금은 빠져 있다 해서 조금 아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검진에 조금 추가되었으면 이제 좋겠다. 그래도 매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반영은 되진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검사를 하실 때 내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검사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활색소도 좀 추가해서 당 상태를 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좋고요. 고지혈증 검사가 빠져 있을 때는 고지혈증 검사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PSA 검사 남사들 전립선 암 검진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분들 40세 넘은 분들은 PSA 검사도 꼭 넣어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고 소변 검사하시면서 나 혈뇨는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암 고위험군인 분들은 일단은 복부 초음파로 간암 검진도 되긴 하는데요.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 확인된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검사도 좀 진행을 하셔서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 갑상선 기능, 뭐 요산 수치, 통풍이랑 관계된 것들, 전해질 수치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하는 김에 같이 하면은 좋겠죠. 사실 이런 것들 다 추가한다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매년 하시고 검진 나오는 해는 검사 추가하시고 그렇지 않은 해들은 비용을 지불해서 일단 더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암검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검진에서도 일단은 암검진 관련한 검사들이 있는데 자료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주로는 암검진이랑 관계된 것들은 뭐 위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이제 조기 발견에 도움되는 그런 암 관련한 것들만 일단 표시를 좀 했거든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암 같은 거, 위에 안 좋은 병들은 위내시경으로 충분히 조기 검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년 받는 걸 조금 권유드렸어요. 근데 검진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니까 이것도 일단은 검진이 안 나오는 해에는 내 비용을 들여서 검진이 나오는 해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위내시경이 힘드니까 이제 위내시경을 안 하시고 위 조영술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조영술로는 사실은 위암 조기 검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조영술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무조건 위내시경으로 검사를 일단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암 검진 보시면은 약간 40세 이상에서 약간은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서 실제로 간 경변이 이제 진단이 됐거나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맹점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을 위한 검사가 국가검진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그런 거죠. 그리고 대장암 관련해서는 50세 이상 남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받는 목적은 대장암 조기 발견이 아니라 대장암의 약간은 이제 뿌리가 될 수 있는 용종을 잘라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국가검진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바로 하진 않아요. 분변 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서 피가 보이면 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변에서 피가 묻어 나올 정도면 그때 검진 받아서는 늦는 경우들이 조금은 많아요. 그래서 분변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꼭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보이는 용종들은 다 잘라내고 용종 타입에 따라서 뭐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용종 전혀 없고 문제 없는 형태면 5년 뒤에 그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라든지 대장 쪽에 안 좋은 병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거는 요즘 세상에는 사실 조금 맞지는 않아요. 충분히 조기 발견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0세 이상 여성에서 유방 촬영을 하고 있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방 촬영만으로는 부족해요. 초음파 검사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유방 그 유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괜찮더라도 3개월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진 주기도 2년이면 조금 이건 약해요. 무조건 매년,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가 검진하셔서 문제 있으면 좀 즉시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자궁경부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자궁경부암은 일단은 충분히 이제 암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도 2년은 조금 아쉽다. 매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폐암인데, 폐암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저설량 흉부 CT 폐암 조기 발견에서 굉장히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설량 흉부 CT가 54세 이상 74세 이하에, 근데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만 해당이 있어요. 어느 정도 피워야지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냐면은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분들만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담배 안 피우는데도 폐암이 생길 수 있고, 여자분들 폐암이 5대암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대 넘어서게 되면은 한 번씩은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저설량 흉부 CT를 한번 좀 찍어보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어쨌든 그 비용 대비 효과면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검진은 항상 매년 받으시는 게 좋고, 검진 받으실 때 필요한 검사는 조금 추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받으면 되나요? 이제 저랑 상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이 종류를 조금 나눠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일단 혈액 검사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동맥경화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약간은 뭐 고지혈증 수치가 애매해서 약을 쓸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 동맥경화가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 이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뭐 경동맥 초음파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위내시경 매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장내시경 받은 지 오래됐으면 꼭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복부 초음파 넣어주시면 좀 좋고, 여자분들은 유방암 검사하실 때 촬영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넣도록 말씀드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매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가슴 사진 찍긴 하지만 저설량 흉부 CT도 찍어서 폐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여자분들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10대암 안에 다 이제 있는 거죠. 골반 초음파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조금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 머리 쪽 MRA를 또 찍어서 혹시 동맥류 없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쨌건 건강검진은 뭐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지 뭐 검사를 받는 것들은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가 이제 간헐적으로 좀 찍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건강검진 편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CT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뭐 매년 찍고 자주 찍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초음파는 아무래도 사람의 스킬이 일단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놓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검사 장비 자체는 이제 그런 오류는 없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CT 넣어보는 것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때때로 건강검진 이제 매년 좀 받으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안 좋은 병들 조기에 발견하시고, 식이습관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이제 궁금하신 점들 그런 것들 한번 질문을 조금 제가 사전에 받았던 것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혈액 검사는 사실은 공복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해요. 근데 뭐 왜 그러냐면은 사실 당 관련 검사라든지 고지혈증 관련한 검사는 공복에 이제 검사를 하셔야지 결과가 사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복에 오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감안해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복에 안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공복이 안 되면 또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성지방이 낮고 괜찮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성지방이 높아버리면 이게 공복이 안 돼서 높은 건지 아니면 원래 높았던 건지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당이라든지 고지혈증의 정확한 평가, 그리고 간 기능도 약간 영향받는다고 돼 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복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제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건강검진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마찬가지죠. 뭐 복부 초음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꼼꼼하고 잘 봐주는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시면 발견할 것을 대충대충 보고 그냥 막 시간에 쫓겨서 보게 된다. 그러면 놓치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 이제 어디서 하실지 고민하실 때 내시경 할 때 하나도 안 아프다. 물론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 통증 같은 거 많이 없고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꼼꼼하게 이제 잘 봐주실 수 있는 분한테 받는 게 맞겠다. 꼼꼼하지 못하다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뭐 꼭 꼼꼼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2년 말고 매년 받으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쳤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받으면은 그것도 이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